기전력의 크기가 25V인 이상적인 전지와 저항기 7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전류 5개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5, R6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R56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R56분의 1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저항기의 저항분의 1을 해서 저항급과 같아야 되죠. R5가 6ohm이고 R6이 2ohm이거든요.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 됩니다. 그러면 R56은 2분의 3ohm, 그러니까 1.5ohm이겠죠. 그림의 이 회로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제의 플러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제의 마이너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회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과 전지 그리고 이 부분 세 부분들이 병렬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회로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를 다시 이렇게 그렸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제의 플러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선들에서는 전제의 마이너스 단자와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선에서 전기 포텐셜이 같죠. 지금부터 저항기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R2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R1, 2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R1, 2분의 1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저항기의 저항분의 1에서 저항급과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R1과 R2가 14ohm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14분의 2, 그러니까 7분의 1 되게 되죠. 그래서 R1, 2, 7ohm 됩니다. 비슷하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3, R4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R3, 4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3, 4분의 1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의 저항분의 1에서 저항과 같아야 됩니다. R3과 R4가 6ohm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되게 되죠. 그래서 R3, 4, 3ohm 됩니다.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7, R5, 6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R5, 6, 7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R5, 6, 7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저항기의 저항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3ohm 됩니다.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2, R3, 4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R1, 2, 3, 4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R1, 2, 3, 4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저항기의 저항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10ohm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2, 3, 4, R5, 6, 7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였을 때 등가 저항을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녀석분의 1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저항기의 저항분의 1을 해서 저항급과 같아야 되죠. R1, 2, 3, 4가 10ohm이고 R5, 6, 7이 3ohm이거든요.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30분의 13 됩니다. 그러면 등가 저항은 13분의 30ohm이겠죠. 기존의 크기가 25V인 이상적인 전지에 저항이 13분의 30ohm인 저항기 한 개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기전력을 이 등가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10.8A입니다. 그러니까 10.8A의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8A의 전류가 이렇게, 10.8A의 전류가 이렇게, 10.8A의 전류가 이렇게, 10.8A의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10.8A의 전류는 그림의 전류 I 1에 해당된다는 걸 뜻하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개의 저항기는 어떤 저항기냐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 겁니다. 저항기들이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에서 전기 포텐셜 차이가 같죠. 전기 포텐셜 차이가 같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을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전기 포텐셜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2, 3, 4, 저항이 R5, 6, 7인 두 저항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상적인 전지에서의 기전력 크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1, 2, 3, 4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 기전력을 R1, 2, 3, 4로 나누면 됩니다. 2.5A입니다. 비슷하게 저항이 R5, 6, 7인 저항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기전력을 R5, 6, 7로 나누면 됩니다. 8.33A입니다. 근데 이 한 개의 저항기는 어떤 저항기냐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2, 저항이 R3, 4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 거죠. 저항기들이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전류가 같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들을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다 하더라도 전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A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한 개의 저항기는 어떤 저항기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1, R2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 거죠. 여기에 2.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2.5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이 말은 2.5A의 전류는 그림의 전류 I2에 해당된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 8.33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저항기는 또 어떤 저항기냐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8.33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림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죠. 결국 8.33A의 전류는 전류 I 4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2.5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R3, 4인 이 저항기 한 개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I2에다가 R3, 4를 곱하면 됩니다. 7.5V입니다. 근데 이 저항기 한 개는 어떤 저항기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3, R4인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를 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5V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저항이 R3인 저항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3인 저항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델타 V3을 R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1.25A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그림의 전류 I3에 해당되죠. 이렇게 8.33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기 한 개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I4에다가 R56을 곱하면 되거든요. 12.5V입니다. 근데 이 저항기 한 개는 어떤 저항기냐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기를 한 개의 저항기로 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5V에 해당되는 전기 포텐셜 차이는 저항이 R6인 저항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와도 같아야 됩니다. 저항이 R6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델타 V6을 R6으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6.25A입니다. 그럼 이 6.25A의 전류가 바로 그림의 I5에 해당됩니다.